어느 날 저희 협회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어느 센터의 어떤 회원인데 삶을 마감하려고 하셨대요. 너무 우울증도 깊고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살아보고자 운동을 시작했고 우연히 이 선생님을 만났는데 지금 이 선생님 덕분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얻었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고 해서 너무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싶어서 보냈다고 이제 내용에 적혀 있어요. 저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맞아, 이게 우리 산업의 본질이지. 그런 것들을 좀 잃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또 구현이 되고 했을 때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또 보람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업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강사분들한테 정신과 의사보다 더 나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피플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국내 최대의 스피닝 매니지먼트를 이끄는 분입니다. 13년간 3,000명 이상의 강사를 육성하고 전국 500개 이상의 센터에 인력을 공급하며 현장 경험을 깊게 해오신 분입니다. 엠스피닝 변면섭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엠스피닝 변면섭입니다. 저는 좀 역동적인 현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이런 자리가 좀 어색하긴 한데요. 오늘 편하게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눠볼게요. 대표님, 엠스피닝이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시작됐나요? 엠스피닝은 프로그램 관점이랑 강사 관점, 센터 관점으로 세 개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프로그램 관점으로는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스피닝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스피닝 시장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어요. 고객 중심보다는 강사 중심이 좀 센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휴가를 갔다 오거나 출장을 갔다 오면 중간에 이제 스피닝을 들으려고 투입을 하려고 하면 안무를 외우지 않으면 참여가 좀 힘든 상황이었고 강사님들의 권위가 굉장히 높다 보니 회원님들의 좀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니아성이 굉장히 짙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스피닝을 워낙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좀 대중화 시킬 수 있을까, 진입장벽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헬스장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80%에서 90% 이상 평범한 일반인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들이 좀 더 편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지 않으면 이탈하기 쉽겠다. 그래서 제가 엠스피닝을 만들 때 안무를 외우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즐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리딩이라는 거를 좀 개발을 했어요. 강사의 리딩만 읽을 줄 안다면 아주 쉽게 즐길 수 있게 했고 강사의 권위를 좀 낮추고 친구 같은 프렌드십을 좀 많이 강조하면 부담이 적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강사분들의 이제 관점으로 좀 보면 저도 강사 활동을 했을 때 굉장히 힘든 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체계화된 시스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수업을 하다가 좀 아파. 근데 이제 좀 쉬고 싶고 병원에 가고 싶은데 대체 강사를 구할 수가 없어. 또 제일 컸던 거는 급여의 불안정성이었어요. 어떤 센터 사정에 의해서 급여를 못 받거나 밀려서 받을 때 그로 인해서 이제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개인으로서 힘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사 활동을 좀 오래 하기 위해서는 안정성도 보장이 돼야 되고 역량 개발 같은 거에서도 작품의 한계성이라는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산업에서 배울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매니지먼트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연기자가 연기만 할 수 있게 스케줄도 잡아주는 매니저님들도 있고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법적인 부분이나 세무적인 부분도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든든한 회사가 있는데 스피닝만 진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국내 최초로 매니지먼트를 한번 설립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센터 입장에서는 사실 검증된 인력을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상 면접을 보고 오디션을 보더라도 그분이 이제 검증됐냐 안 됐냐를 판단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구인을 해서 스피닝 강사분들이 열심히 수업을 해주셔도 그로 인한 리스크는 온전히 센터에서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사가 잘못을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검증된 회사에서 검증된 강사들을 조달을 해준다면 센터도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3박자를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 해서 엠스피닝이라는 거를 탄생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또 공급자 입장에서도 필요한 브랜드였네요. 왜냐면 이제 저는 스피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가려면 어떤 구조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냐를 생각해서 설계를 한 회사라는 거죠. 대표님께서 오래전부터 강조하신 키워드가 태도와 문화시잖아요. 네. 내부에서는 태도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브랜드를 만든다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태도라고 보거든요.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중국집 배달원들을 이런 말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짱깨?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폰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좀 폰팔이라는 은어 이런 것들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뭐 배달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폰을 파는 게 나쁜 게 절대 아닌데 왜 소비자들은 왜 그런 식으로 은어를 불렀냐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제 헬멧도 안 쓰고 슬리퍼 신고 문신하고 운전하면서 뭐 흡연도 하시고 담배꽁초도 버리시고 폰을 팔 때 과도한 마진을 붙여서 영업을 좀 한다라든지 그런 태도의 문제 때문에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피트니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런 철학이나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으신 분들이 이 업에 종사를 하게 되면 고객들은 다 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하대할 수도 있는 거고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이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강사를 이제 양성을 할 때 이런 태도나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태도가 말로써 예를 들어서 착하게 해야 된다, 애티튜드를 좋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절대 전파되지 않아요. 그거는 감정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태도를 문장형이나 실전 시뮬레이션으로 계속 그려주면서 명확한 워딩을 전달을 해주고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문장을 제시해 주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전달을 해서 지속할 수 있게 해줬고요. 문화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이들이 계속 그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속됐을 때 문화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고 또 회원님들도 진정성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강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같은 경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일관되게 제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피드백 시스템이 있거든요. 저희가 출강을 배정을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수업 보고를 2주, 3주 동안은 아주 디테일하게 받아요. 교육도 실장님이 계셔서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들과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나 응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줘요. 초보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육받은 대로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3주 정도는 실제로 교육 이제 실장님과 보고를 받고 피드백이 들어가요. 기획도 해주고 설계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적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조금 현장에서 좀 쉽게 풀어낼 수 있게 하는 편입니다. M스피닝 지도자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말투, 태도, 운영 방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M스피닝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진짜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인 이제 업에 있는 분들이나 회원님들이 봤을 때 다른 스피닝 강사와 다른 스피닝 프로그램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스피닝 수업은 예전에는 이제 컨텐츠 중심으로 많이 설계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저희 M스피닝은 경험 설계를 하거든요. 단순히 수업을 제공한다라는 걸 떠나서 입장부터 퇴장까지 이 운동에 대한 경험, 이 스피닝에 대한 경험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계한 수업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저희는 기술 중심보다는 전달력을 좀 강조하는 수업입니다. 끝까지 초보자분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경험 설계를 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단순히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제까지는 좀 강사분들이 이기적인 팔로우십을 강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고객들은 살아남으신 분들만 살아남고 그 부분에서 결이 안 맞다거나 어렵게 느끼신 분들은 이탈되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80% 이상이 따라할 수 있게 만들고 저기 뒷자리에 있는 초보자분들도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되고요. 고객의 니즈는 다 달라요. 강사분들이 틀어주는 음악이 좋아서 이 열기와 이 에너지를 느끼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따라하는 게 재밌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다양한데 이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M스피닝의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기적인 팔로우십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초보자분들까지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고 이 운동을 완수할 수 있게 만드는 경험 설계를 한다는 게 좀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일방적인 경험이 아니라 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회원님들께서도 맞아요. 만족할 수 있는 경험을 맞아요. 제공한다는 맞아요. 게 가장 큰 맞아요. 차별점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이전에도 얘기를 주셨지만 M스피닝만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브랜드 경험은 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초보자분들이 나도 할 수 있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희는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M스피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의 관점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사분들이 조금 쉽게 풀어주시고 그렇게 부담을 좀 덜어내주는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의 이제 고유의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문화 중에 제일 강력한 건 팬덤 문화예요. 운동은 지속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가 목표잖아요. 회원님들이 그 강사분들의 팬이 되면요, 운동 지속을 꾸준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들은요, 강사분들과 같이 호흡하고 싶고 얘기 나누고 싶고 같이 스킨십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뭐냐면, 저희 이제 매뉴얼 중에 하나가 무조건 수업 20분 전에 도착을 해서 스피닝 룸에 들어가서 장비도 점검을 하지만 이런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음악을 틀어 놓으면요, 회원님들이 입장하실 때마다 저희가 맞아드리고 이런 빌드업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빨리 퇴장하는 문으로 뛰쳐나가서 하이파이브 하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고객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그 부분이 또 저희만의 또 문화거든요. 그럼 회원님들이 좀 더 친밀하게 좀 수업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출석률도 많이 높아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친한 친구가 수업을 하면 어떻겠어요? 기대되죠.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강사분들이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좀 더 모르는 사람이 소리 질러주세요 하면 소리 지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내 친한 친구야, 너무 거리낌이 없어, 이 공간이 너무 불편하지 않아, 좀 더 편하게 몰입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저희만의 문화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대중성이고, 그게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들만 몰입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고객한테 느꼈을 때 운동 지속이 늘어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집중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설계도 저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부분을 고객 경험으로 설계하는 그 과정과 여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Share Moment, Gain Momentum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이 인상적인데, 이 문장들이 담고 있는 브랜드 철학과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소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중요하고 이것들을 삶의 추진력으로 삼자라는 키워드고요. 문장이고, 저희가 이제 함께 항상 많은 것들을 순간순간 공유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지속의 모멘트로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강사분들이 됐던 회원님들이 됐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계속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라는 의미로 그런 문장의 슬로건을 담았습니다. 전국 500개 이상의 센터에 강사를 공급하고 관리를 해오셨는데, M스피닝 강사 교육은 어떤 기준과 차별점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강사분들과 저희 회사는 태도와 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기 강사분들을 좀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이 강사분들을 좋아하실까? 그리고 그 강사한테 또 인터뷰를 했어요. 회원님들이 어떤 포인트로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여쭤봤더니 제가 수업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거는 선생님이 진짜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님들은 단순히 이분이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의 인간성, 그다음에 그들의 성실함, 그들의 태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들이 일관적으로 다 표현이 되고 느껴졌을 때 신뢰를 얻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갖춰진 강사분들이 어떤 기술적인 것과 테크니컬적인 들어가면 이게 완전 증폭되고 폭발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에도 저희 선생님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1주년, 2주년, 3주년이 되면 본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떡을 맞추기도 하고 현수막을 제공하기도 하고 회원님들한테 선물을 주기도 해요. 회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회원님들은 그게 나한테 떡을 줘서 선물을 줘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이 강사분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애정하는 부분에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이 사랑을 100배, 200배로 돌려드리거든요. 이게 저는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신뢰를 얻는다면 진짜 그들의 팬이 되는 거죠. 이 팬덤 문화가 구축이 되면요, 제일 강력한 문화가 되고 제일 강력한 파워가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해주신 그 잘하는 강사분들은 가르친다고 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거를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몇 가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체크리스트라기보다는 사실 되게 무서운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라는. 그러니까 이 많은 조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표준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규범 안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 위원회가 열려서 그거에 따른 처벌이 일어나거든요. 항상 저희는 수료를 하게 되면요, 전 강사님들을 불러놓고 선서식을 합니다.
그 선서식 안에서는 저희 회사의 모든 철학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면식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게 만들고 좀 더 노력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징계위원회라니 굉장히 무서운 제도네요. M스피닝은 강사 교육기관과 운영 매니지먼트, 브랜드 플랫폼까지 아우르는 위치에 있는데 대표님이 스스로 보시기에 M스피닝의 시장 포지션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표준 스피닝을 좀 제시하고 싶은 좀 플랫폼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이 업에 대한 표준과 그다음에 토탈적으로 이런 스피닝 교육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후 관리, 이런 매니지먼트, 이런 장비까지 이런 걸 통해서 품질을 좀 높이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서 이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싶은 것이고, 또 지역 기반으로 커뮤니티가 좀 형성이 돼서 좋은 문화들이 좀 전파되고 형성되고 유지되고 성장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매뉴얼과 규제와 보상, 칭찬 등을 통해서 누가 이 교육을 받더라도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고객 경험이 일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또 잘 하고 계셔서 앞으로도 M스피닝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국 센터들과 협업하며 일관성 있게 고객 경험을 만들어 오셨는데 일반적인 센터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운영 응대 서비스 특징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조금 안타까운 현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헬스장에 여러 가지 상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헬스 상품, 뭐 스피닝 상품, 뭐 요가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PT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센터에서 사실은 이런 상품들을 기획하고 판매를 하실 때에는 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회원님들에게 추천하고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현장에서의 실체는 이런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피닝 컨텐츠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상담하시는 분이 스피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회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설득할 수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입이 됐다 하더라도 관리자분들이나 이런 또 대표님들이 관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스피닝을 넣었어요. 요가를 넣었어요. 근데 이게 판매가 잘 안 되고 고객들이 잘 찾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치부해 버리냐면, 이 컨텐츠는 유행이 아니야, 저물어 가는 거야, 고객들한테 인기가 없어, 이렇게 치부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 컨텐츠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 왜 스피닝이 세계적으로 지금 사랑을 받고 요가가 사랑을 받고 기타 컨텐츠들이 사랑을 받느냐. 그럼 저는 이런 구조 문제가 잘못됐다, 설계 문제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구조나 설계나 컨텐츠의 이해도가 있는 그 센터 대표님들의 센터들은요, 굉장히 운영이 잘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컨텐츠만 넣는다고 운영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고객은 너무 똑똑해졌고 고객들은 너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런 선진 피트니스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고, 설계가 잘 되어 있는 헬스장에서 또 이용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컨텐츠의 질만으로 따질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컨텐츠를 이용하려는 고객의 니즈와 이들이 원하는 것과 이들의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보완이 되고 올라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설계를 저희 매니지먼트사는 저희가 직접 해드리고 있는 거죠. 저도 피트니스 업만 한 지 6년이 되었는데 스피닝에 대한 경험을 영국에서 처음 해봤어요. 올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나중에 오프라인 서비스를 운영을 하게 되었을 때 공부를 잘하고 도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000명 이상의 지도자를 양성해 오시면서 M스피닝 강사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핵심 특징이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이기적인 팔로우십을 강요하지 말아라, 즉 강사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이제 강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해주시고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구현해 주시고 계세요. 뭐냐면 이런 건 것 같아요. 이게 매뉴얼이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규정이야, 이게 가이드라인이야, 이렇게 하면 이게 그들이 현장에서 구현을 이대로 할까요? 저는 마음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센터를 운영하지만 이 시간에는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10시부터 11시까지 청소해 주세요. 근데 사실 그들은 이게 강요, 압박일 수 있고
있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왜 청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고객한테 이런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하려면 청결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이들은 이게 노동이 아니라 우리가 구현을 해낸 서비스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기본 베이직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런 빌드업 과정과 이해시키는 과정 없이 그냥 청소 깨끗하게 해야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사실 반감을 갖기가 쉽죠.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구현이 되는 거. 마지막으로 네. 엠스피닝이라는 브랜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야 한다면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 사람과 운동의 지속을 계속 설계하고 유지시켜주는 이런 플랫폼이라고 좀 정의를 좀 내려주고 싶은데요. 이게 그냥 한순간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회원님들도 이 안에서 다양한 가치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엠스피닝은 진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의 관점을 좀 넓혀주자라는 어떤 사명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종목을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한 종목에 되게 오래 운동하는 부분이 좀 힘드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이 종목을 한 포인트로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이게 시들시들해지면 좀 이탈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강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하다라는 사람을 표현하려면 세 가지가 이제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신체적 건강이에요. 실제로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건강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정신적 건강이죠. 멘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육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건강해야 건강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또 이제 마지막은 사회관계적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커뮤니티도 사회 활동도 건강해야 이 세 가지, 신체적, 그다음에 정신적, 사회관계적 건강까지 건강해야 건강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운동을 리드하는 분들이 육체적인 건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꾸 수업을 설계한다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신적인 영역, 사회관계적인 영역까지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좀 운동이라는 부분들을 한 포커스로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교육을 하고 말씀을 좀 많이 드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회원님 분이 나는 스피닝을 10년 탔는데 살이 하나도 안 빠졌어, 너무 스트레스야. 그럼 보통은 이제 트레이너 분들이 뭐라고 하죠? 먹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피드백을 해주시죠. 근데 그걸 모를까요, 이 회원님이? 저희는 좀 다르게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회원님, 살 빠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회원님 이거 스피닝 이렇게 하시면서 얼마나 좋은 점이 많아요. 자, 보세요. 회원님 정말 혈색도 좋으시고 에너지가 넘치세요. 자, 방금도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끝나고 뭐 칼국수 드시러 가신다면서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전업주부세요. 근데 어디 외식하러 가자 그러면 그냥 집 앞에서 먹지 뭐. 에너지가 떨어지세요. 근데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런닝머신 하시면서 야, 저기 칼국수가 진짜 맛있대 하시면서 1시간이 걸려도 가시거든요. 그런 에너지, 그리고 여기 와서 이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거, 그리고 이 에너지로 또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얻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회원님 너무 이런 살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은 점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조절하셔서 하시면 금방 또 좋은 건강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를 만나셨잖아요. 이것도 되게 좋은 거잖아요. 저랑 같이 10년을 운동하셨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다양한 가치를 좀 구현해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그것들이 또 저희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